이번에 보시에서 진행하는 2024년 리뷰어 데모집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신청을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당첨이 됐어요. 보시에서 이런 이벤트를 종종 자주 하던데, 그래서 제가 이거 외에도 여러 번 했었는데 이렇게 당첨 행운이 이렇게 오게 될 줄 몰랐네요. 그래서 요 G12 18V 127이라는 요 밴드소 요 모델을 제가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당첨이 돼가지고 이렇게 보시에서 요 제품은 전부 다 협찬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공받아서 이렇게 지금 리뷰를 남기는 거거든요. 받은 제품은 GBA 18V 5A짜리 요 배터리 요렇게 두 개, GAL1880CV라는 요 고속 충전기 하나, 그리고 요 제일 무거운 본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저도 요걸 한번 써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요런 밴드소 종류가 찾아보면 참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시를 좀 좋아해요. 제가 지금 쓰는 거는 솔직히 디월트를 주로 쓰고 있긴 한데 기존에 배터리를 들고 있는 게 디월트라서 솔직히 공구를 쓰는 경우도 있고 보통 현장에서는 디월트를 많이 써서 그냥 손에 익어서 그걸 쓰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보시를 많이 좋아해요. 왜냐면은 물론 쓰는 사람 따라 틀리겠지만 저는 예전에 처음 기계를 배울 때 이렇게 보시 전동 드릴이랑 디월트 거 이 두 가지를 많이 썼거든요. 근데 저희는 기계 일을 하다 보니 나사 탭 같은 거 내고 하는 진짜 거의 극악의 힘을 많이 쓰거든요. 험하게 많이 써요. 근데 보시 같은 경우는 제가 그 하나를 진짜 오래 썼거든요. 몇 년 동안. 근데 장고장도 없이 진짜 오래 썼어요. 근데 디월트 같은 경우는 제가 스위치가 주로 자주 망가지더라고요. 그 외에도 뭐 모터가 가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디월트를 한 2대 갈 동안 보시 같은 경우는 저는 그 한 대를 계속 오랫동안 썼거든요. 물론 쓰는 사람 따라서 차이는 있죠.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그래서 보시가 인상이 좋아요. 그리고 보시가 요즘 그리고 공구도 많이 기능 좋은 것도 많이 내고 있어서 아주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솔직히 금전적인 부분 때문에 부담이 돼서 이런 것도 솔직히 사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갖고는 싶고 그랬는데 영상으로만 맨날 구경하다가 좋은 기회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한번 써보게 됐습니다. 일단 박스를 한번 열어볼게요. 비닐 포장 없이 그냥 이렇게 딱 알맹이가 바로 들었네요. 보시 제품들은 다 비닐봉지는 포장을 안 해놓고 그냥 이렇게 알맹이만 이렇게 딱 들어있어요. 이거는 뭐지? 리본인가? 품질 보증서하고 설명서. 국내 제품이니까 한글이 있네요. 안전 수칙. 여기 보시면 충전 전류는 8A, 그리고 충전 배터리는 14에서 18V까지 충전을 할 수 있답니다. 이 카바에 요 렌치가 들어있어요. 여기 13이라 적혀있네요. 13mm짜리 육각 렌치. 오 묵직해. 우와, 은근히 옥수로 묵직한데요. 역시나 품질 보증서하고 요 설명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베이스도 따로 구매할 수 있어요. 요 베이스가 거의 제품 가격 한 3분의 2 정도 하더라고요. 은근히 비싸서 일단 저는 다른 게 생각 중인 게 있어서 일단 얘는 구입을 하지 않았어요. 각부 명칭들하고 이런 것들 이렇게 다 설명이 되어 있네요. 여기 제품 사양 보면 18V, 벨트 속도는 30에서 115 RPM, 그 다음에 톱날 크기는 기장이 1140에서 폭은 12.5, 두께 0.5, 그리고 절단 깊이는 127mm랍니다. 그래서 넘버가 G12 127인가봐요. 여기 보시면 또 최대 작업물 치수가 나와 있어요. 그냥 90도로 놓고 자를 때는 파이가 115 파이까지 가능하고 45도로 할 때는 50 파이. 그리고 사각 파이프는 90도일 때 100에 100이랑 115에 100짜리, 그 다음에 45도일 때 이렇게 50, 60에 30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대충 이거는 참고해 놓으면 작업할 때 유용하겠죠. 여기 톱날이 들어있어요. 메이드 인 브라질. 톱날 그냥 이렇게 대충 보면은 우리 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 쇠톱 거의 그거 같아요. 쇠톱만큼의 거의 폭으로 되어 있고
그냥 거의 셋톱이에요. 셋톱을 이렇게 밴드로 만들어 놨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우선 이 배터리가 아직 이제 지금 뜯은 거라서 충전이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충전기를 먼저 한번 꽂아 볼게요. 모든 배터리는 처음 사용할 때 충전을 한번 해주고 쓰는 게 수명에도 좋고 그렇답니다. 전원을 꽂으면 여기 일단 불이 들어왔어요. 배터리를 일단 꽂으면 이렇게 작동 상태가 불이 깜빡깜빡거리고, 그리고 안에 냉각 팬이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요. 아무래도 급속 충전기라서 안에 열 식힌다고 팬이 작동되네요. 팬 소리는 우리 일반 충전기들 팬 돌아가는 그 소리들이랑 거의 뭐 크기는 비슷한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엄청 뭐 크게 들리는 것 같지는 않고 그냥 팬 돌아가네 그냥 한 요 정도? 충전기 사양 좀 알아보려고 요 보시 홈페이지에 잠깐 들어갔어요. 여기 보시면 프로코어 5.5A 배터리를 뭐 35분 만에 80%까지 충전한다고 하네요. 대략 보니까 한 4에서 한 50분 정도면 1시간 안에 요거 5A 짜리는 충전이 다 되는 것 같아요. 요거 배터리 충전하는 동안 일단 제품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배터리랑 톱날은 아직 설치 전이고, 일단 제품 자체 무게가 좀 생각보다 많이 묵직하고 조금 무거운 편이에요. 예, 사양서에는 보면은 배터리 제외한 무게가 6.5kg로 나와 있는데 내가 힘이 이렇게 많이 약하나? 6kg인데 좀 무겁게 느껴지네요. 상당히 묵직해요. 일단 이 제품을 보면은 여기에 육각 렌치가 하나 들어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 가이드가 있거든요. 제품을 여기 대고 이런 식으로 자르겠죠. 가이드를 얘로 이렇게 풀어주면, 이렇게 풀면 이렇게 상하 이렇게 조절이 돼요. 그래서 뭐 제품 따라서 작업 스타일 따라서 이렇게 조절해주고 다시 잠궈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이쪽 편에는 톱날을 걸어서 이 당겨주는 텐션 장치 풀어주고 이러면 텐션이 걸리고, 그리고 여기는 배터리 꽂는 곳, 그리고 속도 조절 6단까지 조절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요 트리거 누르면 이렇게 계속 작동되게끔 이렇게 걸어주는 스위치도 있네요. 좌우로 이렇게 다 걸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또 스위치, 양쪽으로 스위치가 있어서 안전장치 역할로도 이래 사용이 되겠네요. 카바를 열면 이렇게 원판이 두 개가 있어요. 원판에 보시면 이렇게 돌아가는 방향이 표시되어 있고, 여기 먼지 같은 거 떨어지게끔 청소하는 와이어 브러쉬가 달려 있네요. 그리고 여기 좌우에 베어링, 톱날을 가이드 역할을 해주는 베어링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베어링이 하부에 여기랑 그러니까 톱날을 이거는 두 가지 방향으로 설치할 수 있거든요. 여기로 밑으로 이렇게 설치하면 여기 최대한 벽면으로 자를 수 있게끔 톱날이 요 방향이 이렇게 되고, 여기 대각으로 되어 있는 여기랑 연결하면 이렇게 수직으로 또 자를 수 있는 그 방향으로 설치가 되겠죠. 일단 톱날을 한번 걸어 볼게요. 톱날 부분이 요 지금 제 쪽으로, 요 바깥쪽으로 나오게끔, 일단 여기 요 베어링 요 바깥쪽에 여기로 설치를 해 볼게요. 여기 밑에 가이드 철판이 있어서 그러니까 여기까지 밀착을 딱 시켜주니 톱날이 딱 안착이 돼요. 그러면 요 원통에서 살짝 이렇게 좀 튀어나오거든요. 이렇게 설치를 해주고 이제 텐션을 당겨주면 원판 얘가 바깥쪽으로 밀려지면서 이렇게 텐션이 딱 걸리네요. 오우 생각보다 텐션이 아주 세요. 손에 힘을 줘서 좀 세게 당겨줘야 돼요. 그러면 톱날이 요리 탱탱하게 설치가 됐죠. 이 톱의 장점이 손에 들고 이렇게 쓸 때 예를 들어서 벽에 무슨 물체가 튀어나왔으면 그걸 바짝 자를 수 있어요. 아까 전에 요 가이드 요 철판, 얘가 요 보시면 딱 바닥에 거의 밀착이거든요. 그러면 톱날도 거의 밀착이에요. 한 육안상으로는 한 1, 2mm 정도 요 바닥에서 떠 있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딱 대고 이제 바로 이렇게 딱 자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딱 이런 식으로 벽에다가 이렇게 대고 막 이런 식으로
톱질을 하면 되겠죠. 이게 이쪽에도 스위치가 있고 여기도 있고 하니까 솔직히 뭐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뭐 그런 개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디든 스위치가 있으니까 자기 편한 대로 이런 식으로 뭐 스위치 껐다 켜면 되고 누르면 되고 이게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양쪽에 스위치가 있어서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고리도 있고 뭐 요래 딱 걸어 놓으면 되겠네요. 이제 텐션을 다시 풀어주고 톱날을 여기로 설치해 볼게요. 톱날이 방향이 뒤틀려져 있으니까 아까 여기 밑에 꽂는 것보다는 톱날 꽂기가 조금 불편하네요. 톱날이 휘어지니까 밀착시키고 텐션을 걸어주고 이렇게 하면 톱날이 이렇게 설치됐어요. 이렇게 설치하면 이렇게 이제 그대로 이렇게 쫙 자르고 내려가면 되겠어요. 사실 근데 제가 팔 힘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장시간 들고 쓰기에는 솔직히 좀 무거워서 팔이 조금 아플 것 같긴 해요. 아직 배터리 충전 다 되면 일단 작동을 해볼 텐데 일단 진동은 어떨지 일단 이제 배터리 꽂아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요 톱날 폭을 한번 재볼게요. 작업할 수 있는 반경이 127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자로 재보니까 한 130 정도 되네요. 요 높이는 130 정도의 요 깊이는 항상 깊이가 좀 중요하죠. 요 톱날 요 있는 데까지가 한 130 한 2, 3 정도. 저거는 127보다는 조금 크네요. 자, 배터리가 충전이 다 됐습니다. 불 3칸 다 들어오고 일단 여기 요 스위치를 일단 켜주고 트리거를 오오 돌아간다. 톱날 돌아가는 거 보이시나요? 지금 이게 1단 속도예요. 밑에 저기에 보면 LED가 들어와요. 작업 부위를 딱 볼 수 있게 LED가 나오니까 좋네요. 밝고 딱 잘 보이겠네. 속도 조절을 해볼까요? 1단 2단 3단 4단 5단 6단 6단까지 했는데 근데 6단 시끄러워요. 뭐 전화기 요 소음 측정기로 한번 소음을 한번 볼게요. 솔직히 뭐 이게 뭐 얼마나 정확하겠냐마는 그래도 그냥 참고용으로. 자, 일단은 그래도 들어줄만 합니다. 오히려 제 목소리가 더 크죠. 2단 거의 뭐 사람 말하는 소리랑 비슷하네요. 3단 4단 5단 6단 어우 시끄러. 근데 일단 제가 듣기로는 한 1단 2단까지는 기분 나쁠 정도의 소음은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베란다에서 문 다 닫고 사용하면은 한 2단까지는 뭐 사용해도 될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근데 3단부터는 소음이 좀 시끄러워요. 뭐 베란다에서 그냥 스친다 하면은 적어도 뭐 그라인더 이런 거보다는 그래도 얘가 훨씬 낫겠죠. 멀티컷이나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진동이 많으니까 소음도 많이 있는 편인데 이 같은 경우는 한 1단 요 정도 놓고 천천히 이렇게 자르면 뭐 무난히 뭐 자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오픈해가지고 이렇게 기계 대충 모양하고 작동하는 거만 이렇게 했는데 이제 집에서는 마땅히 지금 자를 것도 없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집에 쇳가루 날리고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일단은 요걸 이제 현장에 들고 가서 제가 주로 쓰는 갓파이프를 주로 많이 써요. 그 다음에 선반 가공 같은 거 한다고 이제 뭐 환봉 같은 거 그런 걸 주로 많이 쓰거든요. 솔직히 파이프는 갓파이프만 거의 쓰기 때문에 솔직히 동그란 파이프는 잘 쓸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현장에 가서 자재 있는 거 한번 찾아보고 있는 거 한 몇 가지 한번 자르면서 한번 성능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현장으로 고고. 현장으로 왔습니다.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요 쇠 자르는 커팅기가 이제 현재 이제 얘가 이제 추가됐으니까 이제 총 3가지가 있거든요. 어지간한 공장에는 다 있는 요 커팅기. 가격적으로는 아무래도 제일 저렴하죠. 그리고 요 T찹 금속 절단기. 이제 요번에 보시에서 협찬해 주신 G12 18V 127. 예,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격은 얘랑은 가격이 뭐 비슷해요. 가격은 비슷하고, 근데 제일 무난하게 막 쓰기에는 솔직히 개양 저거만큼 뭐 편한 게 없긴 없죠. 아무래도 단점이라고 하면은 쟤는 불꽃이 너무 많이 튀고 분진이 너무 많이 날려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마스크 쓰고 하는 게 제일 안전하긴 하죠. 근데 일하다 보면은 솔직히 마스크 안 쓰고 그냥 할 경우가 많긴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자재가 그래 다양하게 많진 않아요. 주로 쓰는 것만 쓰니까 주로 저는 이제 각 파이프를 많이 썼어. 이거 요 알루미늄 요 파이프 요 봉이 있고 6T짜리 요런 철판 기역자 요 앵글 요런 봉 있고 각 파이프 45에 75 각 파이프, 그리고 요거 눈에 보이길래 요거는 나일론 MC예요. MC 요거는 나일론 재질인데 그냥 눈에 보이길래 얘도 일단은 챙겨봤습니다. 일단 자르기 전에 제 예상으로는 뭐 다 아시겠지만 개양재는 아무래도 숫돌로 열이 많이 나서 리발이나 그런 날카로운 그런 부분들이 많을 것 같고, 사실 얘는 쟤보다는 많이 깔끔하게 나와요. 그리고 리바리도 많이 없는 편이고 쇳가루 같은 게 많이 튀는 게 좀 단점이에요. 근데 얘는 공장 같은 데서 밴드소 사용하는 걸 많이 보기는 봤는데 그래도 제가 직접 사용해 본 적은 없으니까 요거는 뭐 아무래도 뭐 먼지가 좀 작지 않겠나 그런 생각 듭니다. 일단 한번 잘라 보도록 하죠. 역시 MC 같은 경우는 열이 발생해서 많이 녹았어요. 한 가지씩 이렇게 잘라봤는데 옷이 안 뜨겁나? 옷이 뜨겁다. 일단은 요 커팅기는 일단 열이 많이 발생해요. 연마석으로 자르다 보니까 거의 갈면서 자르니까 열이 많이 발생해요. 맨손으로 잡기 좀 뜨거울 정도로 지금 뜨겁거든요. 끝에 리발이라 그러죠. 이런 날카로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면도 그래 깔끔하진 않고, 뭐 수직은 뭐 말할 필요도 없죠. 이건 뭐 수직이 거의 안 나온다 보시면 돼요. 항상 날이 내려가면서 휘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수직 나오기가 좀 힘들어요. 아무리 세팅을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이거는 가끔 얼추 비슷하게 나오는데 그래도 이건 수직 맞추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면도 거칠고 리바리도 많고 뒷손이 좀 많이 가요. 이건 항상 그라인드 작업을 해야 돼요. MC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녹으면서 들러붙고 하기 때문에 커팅기로는 내리기도 많이 힘들고, 알루미늄도 역시 리바리도 많고 면도 상당히 거칠고 얘도 눌러붙거든요. 녹으면서. 역시 커팅기는 확실히 뭐 예상했던 대로 이렇게 많이 거칠게 많이 나오죠.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전용 날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이걸 자르려고 또 날 갈고 하는 그것도 상당히 좀 번거롭죠. 잘라본 상태는 보시다시피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저 금속 절단기 T차 거 저걸로 한번 또 잘라 보겠습니다. 근데 사실 저거는 깔끔하게 나오기는 해요. T샵 금속 절단기로 자른 거예요. 이게 처음 잘랐던 요 연마석으로 자르는 커팅기보다는 그래도 면이 좀 깔끔한 편이에요. 이거는 아까 커팅기, 이거는 T샵. 상대적으로 저거보다 많이 깔끔하죠. 그래도 이것도 리발이는 어느 정도 있고 면이 뭐 엄청 깔끔하진 않은데 그래도 뭐 이 정도면 저거보단 양호한 편이죠. 이 알루미늄. 일단은 중요한 거는 얘는 열이 확실히 저 연마석보다 적게 나요. 그래서 맨손을 만져도 약간 좀 따뜻한 정도? 그래서 알루미늄도 면이 그래 깔끔하진 않아요. 리바리도 살짝 있고 면은 그래도 약간 광이 날 정도로 약간 매끈하긴 해요. 근데 이 같은 경우는 이제 날이 자르면서 조금씩 떨어요. 저게 날이 한 번씩 튀더라고요. 그래서 뭐 요 날 지나간 자국이 이렇게 좀 남아요. 그래도 연마석 절단기하고 비교해보면 그래도 많이 깔끔한 편이죠. 그래도 얘는 수직이 어느 정도 잘 나와요. 이제 대망의 보시 GCB 18V 127 이 제품으로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기대가 많이 됩니다. 저 밴드소 정말 한번 써보고 싶었거든요. 내가 똑같이 앵글하고 각파이프하고 이렇게 한번 잘라볼게요. 일단 요 40에 40에 4T짜리 기역자 앵글 한번 잘라볼게요. 요 기계 세팅은 6단으로 했습니다.
와, 이 뭐지? 와, 이 뭐고 이거? 와, 지금 이제 하나 잘랐는데, 와, 이 오버하는 게 아니고 첫 느낌이 상당히 좋네요. 그냥 처음에 조금 이빨 자국 내주고 조금 집어넣으니까 무슨 두부 자르듯이 뭐가 쑥 내려가네요. 좀 솔직히 좀 기대한 이상으로 솔직히 좀 놀랐어요. 진짜 오버가 아니고 저런 거 커팅기로 자르는 거하고, 물론 제가 이 밴드소를 처음 써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커팅기로 자를 때보다 느낌이 많이 틀려요. 일단 계속 이어서 한번 잘라볼게요. 이번엔 요 40에 40에 3T짜리 사각 파이프. 이야, 좋다. 요 45에 75 사각 파이프. 이야, 죽이네. 아까 앞에서 잘랐던 알루미늄 파이프. (6T짜리) 평철. 이야, 좋다. 16파이 450 봉이에요. 좋네. 마지막으로 요 4호시 25파이 봉이 하나 있어서 요 25짜리 얘 한번 잘라 볼게요. 좋다. 보시 밴드소로 다 잘랐어요. 지금 막잘은 맨손으로 잡아도 뭐 일단 조금 뜨겁긴 해요. 얘는 그래도 맨손으로 못 잡을 정도는 아닌데 조금 뜨겁긴 해요. 좀 전에 막자는 얘 25파이짜리 뭐 앞에 잘랐던 이런 거야 뭐 살짝 미지근한 정도고, 일단 요 자른 상태는 다 이렇습니다. 아무래도 밴드소가 이렇게 날이 이렇게 얇은 셋톱 같은 이런 날이 지나가니까 면이 이렇게 반들반들하게 그렇진 않지만 대체적으로 깔끔해요. 이것도 끝에 살짝 뭐 그라인드 한번 대주긴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대체적으로 깔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손으로 잘랐는데 수직이 그런대로 잘 나온다는 거. 와, 이 처음 쓰는데 너무 좀 깜짝 놀랄 정도로 저는 만족스럽네요. 이것도 면이 이렇고 전체적으로 면은 이렇게 셋톱 지나간 자국은 다 있어요. 그렇다고 이게 엄청 보기 싫을 정도 그게 아니고 사람 머리카락 그거보다도 더 가늘다고 해야 되나? 그냥 약간 좀 줄질한 느낌의 그런 면처리거든요. 지저분하고 뭐 그렇진 않아요. 근데 이것도 근데 끝에는 살짝 그라인더를 한번 대주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밀한 작업 재관하고 할 때는 일단 요 정도. 그러니까 알루미늄은 아무래도 무른 거기 때문에 면이 전체적으로 조금 좀 거칠긴 해요. 기역자 앵글
와, 얘 정말 깔끔하게 잘 잘렸어요. 셋톱 지나간 자국은 보이지만 카메라에 담은 것보다 실제로 보시면 더 깔끔해요. 리바리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심한 정도는 아니에요. 요 MC 톱 지나간 자국은 있지만 대체적으로 뭐 깔끔하죠. 요런 거야 뭐 이러면 떨어지고. 지금 자르자마자 일단 얘를 한번 열어볼게요. 좀 전에 요걸 다 자르고 청소는 안 한 상태거든요. 안에는 어떤가 한번 열어볼게요. 이런데 보면 옆에 이제 아까 알루미늄 가루하고 그런 게 좀 묻어 있긴 해요. 고무라서. 여기도 조금 이래 묻어 있고, 여기 밑에 쪽에 여기 좀 많이 이제 몰려 있어요. 색가루가. 여기도 이렇게 있고. 날 상태는 육안상으로는 마모된 게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뭐 처음 상태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물론 그래 많이 안 잘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저 마루봉을 잘랐는데 날이 그래도 오래 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자른 것도 이렇게 한번 모아봤거든요. 이쪽 줄은 계양 커팅기로 자른 거, 여기는 보시 G12 18V 127, 여기는 T찹으로 자른 거. 여기 보시면 다들 차이가 있어요. 면 자체는 아무래도 저 T찹이 저 초경 날로 자르고 이러니까 조금 광은 나긴 해요. 아무래도 회전하면서 자르는 게 전체적으로 좀 광은 좀 더 나죠, 확실히. 그런데 여기 이제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게 리바리가 얼만큼 생겼나 그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두 개 놓고 오면은 리바리가 딱 바로 표시가 나죠. 그러니까 얘도 이래 손으로 만지면 전혀 없진 않아요. 있긴 하지만 대충 육안상으로 봤을 때 리바리가 확실히 얘가 많죠. 거칠고 이런 것도 그죠, 안쪽 이런 데도. 물론 그런 차이는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전용 그 날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게 좀 더 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도, 얘도 보면은 그래도 알루미늄 이런 것도 리바리가 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수직, 대충 이렇게 봐도 계양 커팅기 얘가 솔직히 수직은 좀 제일 못해요. 손으로 내리고 하는 그런 영향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날이 휘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직 면에서는 아무래도 좀 제일 좀 못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와, 이제 손으로 이렇게 잡고 내렸는데도 이 정도 수직이 나오거든요. 물론 T찹 이거는 제가 수직 세팅을 저번에 다 해놨기 때문에 얘는 수직이 무조건 나오긴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얘는 손으로 했다는 거. 그리고 저는 와, 마루봉 이것도 저는 좀 놀랐어요. 이거 평철 아까 6T 자른 거 이것도 한번 보세요. 이게 여기 와, 셋톱 자리는 보이지만 너무 깔끔하게 잘리지 않았어요? 이게 손으로 잘랐다고 믿어지겠어요? 이게 거의 뭐 수직인데. 얘도 깔끔하죠. 거의 업체에서 그 주문하면 보통 밴드소, 공업용 밴드소 엄청 큰 걸로 잘라주거든요. 진짜 그걸로 자른 면처럼 그렇게 나왔어요. 이거는 좀 굵어서 아무래도 날이 좀 상할 것 같아서 제가 이래저래 톱질하듯이 좀 막 비틀어주고 했는데 그런 거 치고는 깔끔하죠. 지금 제가 이제 밑에 아까 좀 전에 작업하고 청소 지금 일단 먼저 하고 있는 중인데, 쓸기 전에 제가 한번 먼지 확인 한번 시켜드릴게요. 여기 아까 커팅기 쪽에 지금 요 먼지 날린 거거든요. 많이 날렸죠. 그리고 요 T찹 기계 위에 거는 제가 좀 전에 살짝 에어로 불었는데 그 옆에 지금 날라온 게 다 이런 거예요. 주위에도 보시면 이만큼 넓게 많이 퍼져 있어요. 지금 이 뒤에 날린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 사방에 좀 이런 기루코가 많이 튀어서 제가 좀 개인적으로 이런 걸 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면 여기 지금 고양이도 왔다 갔다 하고 동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이게 위험하고 다치기 때문에 고양이들도 발로 밟고 다니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어지간하면 청소를 좀 자주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요 밴드소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아까 하늘 옆에 조금 요래 튀었고, 그 다음에 요 바닥에 그냥 쇳가루 같이 그냥 진짜 정말 작은 입자 쇳가루 같은 게 조금 이렇게 널브러져 있고, 아무리 위에서 떨어졌으니까 조금 퍼진 거야 조금 넓게 퍼졌지만 그래 뭐 엄청 많진 않아요. 이런 차이도 좀 있죠. 멀리서 보면 그렇게 많이 티가 안 나요. GCB120B 검색하면 이렇게 많이 나와요. 일단 거치대가 이래 나옵니다. 이렇게 생겼고 몸통에 이쪽에 요 두 군데 구멍 두 개로 여기 조립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요 빨간 색깔 요 레버 손잡이 요 두 개가 저기 조립이 되거든요.
사실 저는 이거 거치대를 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 가격은 뭐 둘째치고 아주 편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살까 하다가 저는 여기 아무래도 공간이 좀 많이 협소해요. 그래서 또 그거 안 쓸 때는 놔두고 거치해 놓는 게 아무래도 공간을 최대한 줄여야 돼서 그래서 저는 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다르게 응용을 할 거예요. 제 스타일대로 또 그냥 만들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 요 작업 테이블 여기다가 제 스타일대로 만들어 가지고 얘를 이렇게 달아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일단 나중에 설치할 겁니다. 이것도 차후에 이 영상 그 다음 영상으로 그거 만들어 다는 것도 한번 올리도록 할게요. 뭐 특별할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제 스타일대로 그냥 하는 거라서 제 만족이라서. 일단은 총평을 하자면 이 제품 저는 완전 강추합니다. 이거 각 파이프라든지 이래 좀 긴 거 있잖아요. 긴 거 같은 거 이래 우리 이렇게 제관하시는 분들은 보통 한 본으로 사기 때문에 5m, 6m 이래 많이 길어요. 그래서 혼자서 들고 다니기도 무겁고 그래서 꼭 이게 뭐 필요한 거는 요만큼인데 한 본을 다 들고 옮기자니 무겁고 그럴 때 이거 완전 강추예요. 이걸로 중간에서 이렇게 한번 자르고 그걸 들고 와서 뭐 커팅기로 커팅을 하든 요 거치대 있으면 얘로 또 커팅을 하든 손으로 이 수직을 진짜 잘 맞추시는 분들은 요걸로 그냥 바로 내려도 될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쓰면 아주 유용할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아까 전에 한번 잘라보고 많이 놀랬어요. 와 이게 이렇게 잘 잘린다고? 그래서 저도 밴드소를 저번부터 좀 쓰고 싶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나 살까 말까 고민도 많이 했었고 그러던 찰나에 보시 이벤트가 있길래 리뷰 이벤트 신청해가지고 이렇게 돼서 그래서 보시 덕분에 이번에 이렇게 한번 써보게 됐네요. 일단은 요거 날 수명은 뭐 더 써봐야 알 것 같고 일단 현재로서 마루봉도 잘라보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쓰고 하면은 상당히 오래 쓸 것 같아요. 뭐 거치대 있고 하시는 분들은 커팅기 대신에 얘 쓰는 것도 많이 좋을 것 같고 가정에서 쇠 자르고 싶으신 분들한테도 이거를 추천드려요. 가정에서는 속도 좀 낮춰가지고 조금 더 천천히 자른다 생각하고 하면은 아무래도 일단은 중요한 거는 불꽃이 안 튀고 불꽃이 뭐 거의 없다 보시면 돼요. 불꽃도 안 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자르고 나서 그런 먼지나 분진도 이렇게 날리는 게 거의 없고 그리고 쇳가루 같은 것도 중요한 거는 그 쇳가루가 많이 안 튄다는 거. 그러니까 자르는 그 부위 밑에 쪽으로 이렇게 조금 떨어지는 거지. 저런 커팅기들처럼 뭐 사방팔방 이렇게 날리진 않거든요. 그래서 가정에서 정말 내가 쇠를 자르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그라인더 이런 거보다도 얘가 100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얘를 처음에 상자 열고 얘를 들었을 때는 사실 좀 많이 무겁게 느껴졌거든요. 근데 막상 들고 이렇게 자르고 하니까 뭐 어디서 힘이 나는가. 자르면서는 크게 무거운 걸 잘 못 느꼈어요. 자르는 모재에다가 좀 거치가 돼서 그런지 좀 무거운 걸 많이 못 느꼈거든요. 그리고 잘리는 게 생각보다 너무 잘 잘려요. 오히려 커팅기 저런 거보다도 아까 각 파이프 자르고 할 때 더 빨리 잘렸던 것 같아요. 지금 느낌에 정확하게 제가 시간을 안 재봤지만 커팅기 저런 거보다도 더 잘 잘렸던 것 같아요. 내려가는 느낌이 진짜 예술이에요. 그냥 두부 쓸듯이 그냥 쑥 내려가더라고요. 만약에 분진이 나는 게 좀 신경 쓰이시는 분들 그리고 어느 정도 수직도 좀 맞추고 싶다 그렇게 어느 정도 잘 자르고 싶으신 분들은 만약 커팅기하고 얘하고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고민하고 계시다면은 저는 얘를 추천드려요. 일단은 거치대랑 얘랑 세트로 같이 사면은 커팅기처럼 그렇게 그런 용도로도 이렇게 내리면서 쓸 수 있고 이렇게 분리도 되니까 들고 다니면서 긴 거 자를 때도 이렇게 잘 써먹을 수 있겠고 여러모로 상당히 편하게 많이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시에서 정말 좋은 제품 잘 내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점 얘는 일단 진동이 거의 안 느껴져요. 그냥 모터 이렇게 돌아가는 그 뭐 느낌만 요래 거의 진동이 거의 없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일반 멀티툴이나 그라인더 형식으로 나와 있는 그런 이래 커팅기 같은 거 그런 거보다도 뭐 사이즈는 좀 크지만 그리고 얘가 훨씬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저는 요번에 정말 마음에 드는 공구 이번에 써보게 돼서 정말 좋고 아무튼 요거 완전 강추합니다. 진짜 좋네요. 너무 잘 잘리고 너무 좋아요. 다음번엔 요거 여기 거치대 제 스타일대로 만드는 거 영상 준비되면 그것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